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많이 이동한다라는 이제 보고서나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규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밝지만은 않죠.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침체, 집값은 계속 떨어져서 20억이었던 게 5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은행 웨스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젊은 부자들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시대는 저물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이게 맞고 시간이 또 지나면 저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부자가 된 경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됐을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연히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일찍 구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승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된 결과를 이룬 사람은 한 수년 전에 어떤 자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적 그 여러분의 선배 시대의 선배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적죠. 젊은 친구가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자가 된 사람은 꽤 많아요. 젊은 친구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맞물리는 게 그 기간에 자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부동산 그리고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겪었죠. 그리고 해외 주식. 사실 이제 국내 주식은 최근에 이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굳이 끼자면 이제 국내 주식은 좀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죠. 근데 자 이거는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뭐 그 의도적으로 나는 주식만 투자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시기에 가장 일종의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돈을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그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많이 이동한다라는 이제 보고서나 뭐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좋습니까? 안 좋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밝지만은 않죠. 부동산 시장. 자, 근데 국내 주식 상황을 보면 미래가 굉장히 밝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도 좋고 미래 상황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암울한 대로 돈이 옮겨갈까요? 안 옮겨가죠.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저는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이거는 일종의 불변의 진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부동산 사이클상 부동산은 안 좋은 시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다시 좋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때의 다른 자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돈의 이동 흐름이 같거나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만 좋아지는데 다른 자산 시장은 침체야. 그러면 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와요. 그리고 그때 다 좋다. 그러면 이제 분산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그 꼭 주의해야 될 부분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게 여러분은 항상 현재의 기준으로 미래를 그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정말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럼 미래도 다 금융시장으로만 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좀 정확히, 그러니까 돈은 내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기대가 많은 자산으로 옮겨간다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자산의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코인 시장이 좀 침체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침체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그런 거를 예상을 해야죠. 부동산이 지금 침체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침체, 집값은 계속 떨어져서 제로로 수렴할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이었던 게 부동산이 뭐 1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뒤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5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5억까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이런 이제 지금 자산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럼 나도 그냥 이쪽으로 옮겨가야지. 그러고 있다가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따라가서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영원히 좋을까요? 침체가 또 옵니다. 침체 반드시 와요. 침체 시장이 옵니다. 과열이 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침체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또 엄청난 자산 손실을 있거나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한국에서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산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금액의 절대적 금액이 여러분한테 부자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진 사람이 있어요. 100억. 100억이면 좀 많은 금액에 해당하죠. 자, 100억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계속 돈을 벌고 싶고 막 거기에 미친 듯이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막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적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50억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을 가지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가족들하고 세계를 여행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 누가 더 부자일까요? 저는 50억을 가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의 기준을 금액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뭐냐?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게으릅니다. 게을러서 좀 노는 부분, 즐기는 부분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유튜브도 일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가끔씩 약간 공허원처럼 하는데 그 유튜브도 그만둘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종의 해외에 가서 골프 치고 거기서 잠깐 뭐 맛있는 거 먹고 관광하고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계획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그 극한기, 혹한기, 혹서기 이럴 때는 외국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날씨 좋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일을 안 하면서 이런 내가 원하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만들어졌을 때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정도 아니 뭐 이제 그냥 한 50억 정도가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뭐 나름 시점이에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또 100억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갑니다. 기회비용. 뭐냐면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놀고 즐기고 싶은데 이걸 못 하는 거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나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50억이면 나는 충분해. 지금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50억이면 충분해. 그럼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멈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의 기준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뭐 금액적으로 하거나 저는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가치관으로는 찬성하기가 어렵고 저는 계속 미래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그 상황을 계속 그려봅니다. 그려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그 가족들하고 이제 특히 우리 와이프랑 가까운 좀 뭐 일종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하고 같이 그 골프 치고 근데 그게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그만두겠다. 이제 이게 제 부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부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근데 부자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노는 쪽에 이제 그 많은 포커스,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일하는 자체로 행복이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뭔가 그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을 세우고 뭔가 노력하고 하는 그걸 세웠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골프 치고 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노후 대비용 뭐 이렇게 하는데 200~300만 원. 저는 200~300만 원으로 노후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그건 그냥 살아가는 거지 행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은 결국엔 돈으로 때워야 돼요. 시간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은데 돈을 안 쓰면 정말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려워져요. 무료해집니다.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경제적 자유가 저는 이제 부자라고 이제 그냥 제 기준으로 일치시켜 놨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가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남는 시간을 그 알차게 보내는 거, 돈 안 쓰고 알차게 보내는 것도 행복해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잖아요.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거 의미하죠. 일을 안 하면 여러분이 일했던 시간 최소한 8시간, 9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고스란히 봉죽에 붕 뜨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알차게 활용하려면 결국엔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집을 가고 카페를 가고 취미 활동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다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돈에다가 그걸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부자가 생각보다는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으로 잡으면 여러분이 그 계획이 많이 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젊어서 좀 노력은 많이 해야 됩니다. 젊어서 많이 벌어야죠. 어쨌든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이 벌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자의 기준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액면적으로 좀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